21대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새 얼굴 배준영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새 얼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 좀 낯선데 우선 당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1대 인천 중구 강화 옹진 큰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배준영을 지역의 일꾼으로 선출해 주신 중구 강화군 옹진군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도 넘치나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접경, 농어촌, 섬 등 대한민국의 특성을 모두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년 전을 잠시 좀 살펴보면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는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안상수 후보가 당시 있었고 배준영 당시 후보와의 격차는 1.2% 차. 아쉽게 낙선한 것이 이제 4년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옥을 하신 건데 사실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컸을 텐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셨을 테고 그간 4년간 마음이 어떠셨을지 16일 새벽에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지난 4년간 제가 힘들었죠. 지난 4년 전 선거 때 1.3% 차이로 떨어진 다음에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참 많이 듣고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번에 새벽에 확정이 됐는데 사실 그간 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부를 제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환호성을 받고 새벽 3시 반에 제가 단성증을 받고 아침 7시에 제가 지역구로 가서 출근 인사를 하고 전 지역을 잘 돌면서 이제 당선 사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표심이 무섭다. 그리고 이런 게 엄중하다는 것을 예. 제가 다시 깨닫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겁니다. 예. 배준영 당선인의 경우에 이제 4년 전 그 엎치락 뒤치락 했던 개표 날의 기억이 이번 선거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해피엔딩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을 거다.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았죠.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간 만나오신 것이 더 큰 도움이 됐고 각별했을 듯한데 어떤 분들,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에피소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그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저를 알리고 그 공약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공감대를 얻는 과정인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시간 반이 넘는 백길이죠. 백령도를 포함해서 강화, 영흥 곳곳에 정말 빠짐없이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는 대체적으로 저희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선제도, 영흥의 선제도를 갔는데 이 넓은 지역에 저희 당 예비 후보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와락 어떤 어르신이 껴안으시더니 붉은 잠바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고 글썽이 있으시는 분이 계셨고요. 강화의 읍의 한 식당의 2층에 올라갔는데 정말 너무 경제가 어렵다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1분간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깨를 토닥거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종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영종의 뜻밖의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영종을 위해서 배준영 후보를 꼭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할 때 정말 뭉클함을 느끼면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세 개 지자체 중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 면적이 무려 7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그 짧은 선거운동 기간 다 다니시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도시, 원도심, 섬
성향도 뭐 굉장히 다양하죠. 어느 지역구보다 할 일이 앞으로 4년간 많으실 텐데 새 지역 일꾼으로서 공약들 중에서 먼저 교통 문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교통이 사실 제일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중구의 영종국제도시라든지 강화, 옹진 이곳은 다리가 없으면 또는 배가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관련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그거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제가 주안점을 뒀는데요. 예. 영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를 조기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결국 전철이 들어가서 예. 이 지붕 없는 5,000년 박물관을 우리 모든 국민과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제가 장기 계획으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영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뱃삭시 비싸고 또 배가 드나드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전 공영제를 하고 한 3,000톤급의 큰 배를 해서 이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오가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제가 주안점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인천이 모든 시도 중에 제주도를 빼놓고 유일하게 KTX가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KTX도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제 강화도가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만은 들어가고 나올 때 굉장히 밀려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으시고 앞서서 이제 영종 지역의 젊은이들의 지지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근데 영종을 미국 시애틀과 같은 국제 공항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만 이제 90년대 초반에 네.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네, 밤에 맥 톰 라이언 행크스. 나오고. 예, 예, 기억하시는 거죠. 저랑 세대가 네. 비슷하신 것 같으신데 거기 보면은 국제공항, 네, 뭐 네. 야경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영종이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제가 비전을 예. 얘기했습니다. 그 시애틀은 정말 멋진 낭만의 도시로 영화로서 알려져 있기도 네. 하지만은 그곳이 항공의 도시이자 일자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잉의 본사가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예. 경납고를 이용한 어떤 그 마이스 시설이라든지 교육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도 많은데 아마존이라든지 그 스타벅스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있어서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고 워싱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산학 협력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영종도도 기왕에 이제 세계 5위권의 공항이 있고 하늘 도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하늘 도시에 하늘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항공교육원도 만들고 거기에 마이스 시설도 갖추고 네. 그래서 명실상부한 영종 국제도시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내세웠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저도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영종의 국제공항, 또 강화에 앞서서 말씀하신 교통법무 KTX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네.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선 부분과 관련된 공약도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옹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배가 자꾸 그러면은 파고가 조금만 높아도 오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적어도 2,000톤급 이상 되고 3,000톤급은 돼야지 그래도 일기에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왕복이 백령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육로의 거리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네요. 일반인의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이게 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폭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라든지 옹진이라든지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인천의 외곽이고 우리나라의 외곽이지만은 옹진은 말하자면 해양 관광의 수도가 될 수 있고 예. 말하자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광의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이 중심의 어떤 센터적인 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엮어서 제가 만들어낼 그런 공약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국내 첫 해사 전문 법원이 인천에 들어설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천 항만물류협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천 경제의 3분의 1이 그 인천 항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만의 가능성 그리고 항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중요한데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운회사라든지 선사라든지 다 서울 인천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사 관련 이런 소송이랄지 이런 게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아주 적절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해서 부산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부산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전부 다 그 사건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 인천연구원에서 추산한 바로는 그런 이런저런 비용을 다해서 한 960억 되는 돈이 더 추가적으로 더 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효율성이랄지 나라 전체 어떤 그 뭐 중요도라든지 집중성을 보기 위해서는 꼭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해운의 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예. 예전에는 영국, 미국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천과 중국과의 어떤 그 서로 수출입이 60%가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중심되는 그런 해상 법원이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님도 해양수산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인천에 꼭 해양 해사 법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